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어느덧 연말이에요. 이때가 되면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리고 계시는 순위가 있죠. 와인 스펙테이터에서는 매년 평가한 와인 중 100개를 추려 탑 100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탑 10은 연말에 5일에 걸쳐 낮은 순위부터 하나씩 발표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사이트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누르게 만들잖아요. 이 시기에 많은 매체들에서 그의 와인의 순위를 발표하지만 와인 스펙테이터의 순위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퀄리티뿐 아니라 가성비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 때문인데요. 단순히 퀄리티만 놓고 순위를 매기자면 가격 순위로 정렬한 다음 점수가 높은 순위를 자르면 되잖아요. 하지만 와인 스펙테이터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으면서 퀄리티가 좋은 와인을 뽑기 때문에 오히려 와인 스펙테이터의 탑 10에 들고 나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작년 와인 스펙테이터 같은 경우 탑 10 안에 미국 와인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와인 스펙테이터 자체가 미국 잡지이고 와인 스펙테이터에 보면 미국 내 수입량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미국 내의 순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나파밸리의 빈티지가 2020이 주를 이루는 해였죠. 근데 2020년에 나파에는 산불이 있었기 때문에 퀄리티에도 수확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매년 주로 뽑아왔던 나파밸리의 까베네 소비뇽 대신 올해는 다른 지역의 피노누아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10위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10위를 차지한 그레이 와케 소비뇽 블랑 말보르 2022입니다. 이 와인은 국내에서 수입이 되는 와인이고 수입 물량이 좀 되기 때문에 아마 쉽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했거든요. 제가 이전에 여름 와인 추천편에도 이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을 가성비 좋고 마시기 좋은 와인으로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그레이 와키는 1980년대부터 와인 메이킹을 시작한 우리가 잘 아는 클라우드 베이 출신의 케빈 주드가 2009년에 설립한 와이너리입니다. 이 와이너리는 프레싱을 약하게 해서 주스를 빼내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와이너리들에 비해 생산량은 조금 적겠지만 신선한 주스를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샴페인 편에서 포대 프레싱과 퍼스트 주스에 대한 건 다룬 적이 있거든요. 여기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뇽 블랑 치고는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제가 4만원대에 구입을 했거든요. 흔히 생각하는 뉴질랜드 말보로 소비뇽 블랑보단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그래도 소비뇽 블랑을 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음을 해볼게요. 노즈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이에요.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안 드셔보신 분이 계실까요? 거의 다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딱 그 전형적이에요. 시트러스 향 충분히 나고 꿀향 나고 꽃향 좀 나고 너무 전형적이라 가지고 딱히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을 그렇게 즐겨 마시진 않지만 인기가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저가형 소비뇽 블랑에 비해서는 확실히 플로럴하고 향이 좀 우아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와인 스펙테이터가 왜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10위에 뽑았나 궁금하시다면 한번 사서 드셔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위 안에 든 유일한 화이트예요. 이걸 굳이 왜 뽑았나 궁금하시다면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9위에 오른 와인은 오레곤의 피노누아 레조넌스 윌라메 벨리 2021입니다. 오레곤과 워싱턴은 비교적 서늘한 기후 때문에 근래 피노누아 생산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윌라메 벨리 역시 오레곤의 대표적인 생산지인데요. 레조넌스는 와이너리는 좀 낯설어도 오히려 생산자는 익숙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 자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루이 자도에서 42년을 치프 와인메이커로 일한 자크 라디에르와 현 루이 자도의 대표가 2013년에 설립한 프로젝트성 와이너리입니다. 국내에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 상위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싱글 빈야드만 수입이 됐던 것 같고 지금 소개해드릴 이 와인은 레조넌스와 다른 밭을 섞어서 만든 와인인데요. 이제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9위를 했으니까 수입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와인은 프렌치 오크에서 15개월 정도 숙성을 하고 뉴오크를 30% 정도 사용한다고 해요. 와인 스펙테이터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은 US 달러로 40불 정도였고 국내에서 이 위에 싱글 빈야드가 수입이 됐을 때도 판매가가 9만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입이 된다고 해도 사실 가격은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 역시도 그냥 우리가 신대륙 피노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익숙한 향기들이 나죠. 붉은 과실류의 향이 가장 처음 나고요. 피노 특유의 음습한 향들이 좀 나긴 나는 것 같아요. 돌이나 뭐 흙 이런 향들. 한번 마셔볼게요. 사실 저는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인 가성비가 저한테는 최우선 순위는 아니에요. 미국 비노도 제가 아주 즐겨 마시는 품종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와인을 마실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다른 와인을 마실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좀 약간 취향의 문제인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와인이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더 미국 비노가 순위 안에 좀 더 남아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를 이 상태로 두고 다른 와인들과 함께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얘는 이대로 빼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8위입니다. 익숙한 와인이 올랐네요. 샤또 피숑 바롱의 2020입니다. 와인 스펙테이터 탑10 안에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뽀이약의 슈퍼 세컨드 와인이죠. 이 샤또 피숑 바롱은 1987년 우리에게도 익숙한 보험회사 악사가 소유주가 됐죠. 그 후에 린츠바주의 장미샬 까즈를 컨설턴트로 고용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셀러부터 수확의 방법, 재배, 와인메이킹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좋은 명성을 가지게 되었죠. 사실 2020년은 보르도의 이상적인 해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해일수록 실력 있는 와이너리들에서는 의외의 성과를 내기도 하잖아요. 왜 이 와인이 순위에 들었는지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사실 보르도 치고는 굉장히 영빈이잖아요. 그런데도 향이 굉장히 제가 이거 열어놓은 지 얼마 됐죠? 1시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노즈 너무 잘 살아있죠. 당연히 뭐 지배적인 향은 카시스, 라즈베리 뭐 이런 향들이고 담배 향 나고 삼나무 향 나고 한번 마셔볼게요. 제가 20만 원대 초반 정도에 산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와인을 마시기 지금 되게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조금 숙성하면 더 맛있을 거라는 걸 우린 너무나도 알고 있지만 지금 마시기에도 충분히 너무 좋습니다. 저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완병할 수 있어요. 맛있어요. 자꾸만 마시고 싶은 맛이에요. 최근에 이제 영상들 댓글을 다시 한번 쫙 봤는데 제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온 슈퍼투숙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슈퍼투숙한 편에서 영빈을 바로 마셔도 된다라는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되게 응원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와인은 영빈에 마셔도 된다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이 와인은 지금 마시기에 좋은 것 같고 순위에 든 거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음 와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위는 이태리 와인이 뽑혔네요. 끼안티 클라시코 마르케제 안티노리 리제르바 2020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스카나 와인이 나왔네요.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에 대한 것 역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 링크 여기다 달아 놓을게요. 안티노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티냐넬로나 솔라리아를 만드는 대형 와이너리죠. 토스카나의 대표 주자인 와이너리답게 이 와인도 산조베제가 90%입니다. 그 외 메를로와 까베르네 프랑을 섞었다고 하네요. 와인 스펙테이터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르면 뚜껑이 열려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1차 발효와 젖산 전환까지 일으킨 다음에 오크 숙성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프렌치 오크에서 14개월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태리 와인, 특히 토스카나 와인 좋아하잖아요. 이 와인 국내에 수입되고요. 아영에서 수입해서 저는 와인나라에서 구매했고 구매한 가격이 8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와인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산지오베제 좋아하잖아요. 산지오베제가 나오니까 절로 기분이 좋은데 산지오베제의 상징적인 향들이 역시 잘 살아 있습니다. 노즈 좋네요. 얘 별명이 작은 티냐넬로? 꼬마 티냐넬로? 뭐 약간 이런 별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래도 안티노리라서 그렇겠죠. 근데 티냐넬로의 캐릭터를 기대하시고 이걸 드시면 약간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캐릭터는 다 가지고 있고 전 잘 만든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조금 더 묵혀서 먹을 것 같긴 해요. 얘는 오히려. 이태리 와인, 토스카나 와인의 명가 안티노리답게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의 특성은 잘 살렸어요. 근데 국내 판매가를 생각하면 가성비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와인은 행사일만이 하니까요. 좋은 가격에 보인다면 한번 마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덧 1부의 마지막 와인입니다. 6위는 던 까베르네 소비뇽 하울 마운틴 2019입니다.
드디어 나파캡이 나왔네요. 사실 전 이 와인 처음 봤어요. 국내 수입이 안 되는 와인이다 보니까 정보도 좀 제한적이고 제가 시음후기도 좀 찾아봤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더는 예상하시듯 사람 이름입니다. 케이머스에서 초창기 와인 메이킹을 했던 랜디 더니 1979년에 만든 와이너리예요. 지금까지 소개한 와인 중에 가장 오래된 와인이죠. 까베르네 소비뇽 100%로 만들었고 장기 숙성이 가능한 와인입니다. 실제로 이 와인은 32개월 숙성을 해서 낸다고 해요. 자, 궁금해지시죠? 이제 시음해 볼게요. 저 얘 좀 기대되는데요? 제가 올해 나파밸리를 갔었잖아요. 근데 이 산프레피에라는 게 지역에 따른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 나파밸리의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다 약간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32개월 숙성을 했고 파울 마운틴이 말 그대로 좀 고지대에 재배와 생산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조금 나가는 건 사실이나 저는 일부 와인 중에 개인적으로는 이 와인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여신님은 그 입에 필터링이 있는지 귀신같이 20만 원이 넘는 와인을 굉장히 잘 셀렉해내시네요. 맛있다고 한 걸 보면 다 2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가격표를 보고 한 것도 아닌데 참 묘하죠. 저는 와인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가격에 써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잘리겠구만. 맛있네요. 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오늘 제가 아시다시피 이 상태 이대로 구독자 모임을 하잖아요. 과연 그분들의 의견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요. 이제 6개까지 다 마셨으니까 정리를 하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2부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신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10병이나 되는 와인을 모아서 구독자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하는 게 쉽지 않는 일인데 저한테는 쉬운 일. 저는 예, 하위에 랭크 될 만큼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었을 때는 이 와인은 꼭 드셔보세요. 진짜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한 것 같아요. 피노 얘기하면 흔히 얘기하는 장미나 딸기 이런 것들의 베이스가 전혀 아니고 방금 되게 장미와 딸기향 난다. 아 그래요? 저는 그랬습니다. 예. 나 이거 왜 적응 안 돼? 제가 나도 이렇게 해야 될까 봐.